손면한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이 주제는요, 4대 중독과 내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 4대 중독, 4가지 중독이 상당히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알코올 중독. 이제 우리가 알코올 의존이라는 단어가 더 합리적입니다만은 우리들은 흔히 이제 알코올 중독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마약, 약물 중독, 약물 중독을 우리가 또는 마약 중독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도박 중독, 이게 대단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중독.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게임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도 모든 게 다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또는 디지털 중독, 요즘 와서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 중에 100명 중 6명이 이 4대 중독,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2013년도에 발표된 중독 포럼에 의하면요. 인터넷 게임 중독이 233만 명, 도박 중독이 220만 명, 또 알코올 중독이 155만 명, 훨씬 더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10만 명, 이렇게 해서 4대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618명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알코올 중독 155만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데서는 몇백만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18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전문가들에 비하면요, 훨씬 더 이제 우리 중독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이제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 5천억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고요. 흡연이 10조 원, 그리고 암이 이제 14조 원에 비교해 볼 때 8 내지 11배의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독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요, 우리 사회가 감당을 해야 될 이 부담은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중독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며, 또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며 효과가 없으며, 또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 또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뇌에는요, 60여 개의 신경전달 물질, 혹자는 100여 개의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에 중독에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은요, 이 도파민, 세로토닌, 또 엔도르핀,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우리가 이제 가바라고 하죠. 이런 걸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뇌의 쾌락센터 부위에서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요, 중변연 도파민계라고 하는 쾌락센터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동기부여라든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또 동작 또는 보상과정, 집중력이나 기억력, 또 학습 능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가지고 뇌의 이성적인 조절을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독은 상당히 애매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중독이란 말을 흔히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독은 사실 애매한 용어고요, 비과학적인 용어고요, 비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제 합리적이고요, 이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청취자들이 이제 이런 것도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의존이라는 용어가 더 합리적이다, 더 과학적이다, 더 의학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의존 과정에 기여하는 심리적 욕구를 보면요, 우리가 불안하다든가 근심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걸 도피하려고 할 때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의존 과정이 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욕구가 있죠. 또 자기 환경에서 지배감이나 권력감의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 욕구가 의존 과정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또 이제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거 많이 있죠. 부부간에도요, 너무 이제 그 아내가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오면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게 이제 술로 가든지 마약으로 가서 거기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영적인 욕구도 피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결국 의존에 빠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고요. 또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의존에 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요, 의존에서 이게 빠지게 되려고 하는데, 이 의존은 결국 일종의 도피를 제공하는 목적을 이바지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실로부터 유리시킴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불안을 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존은 의존자를 완전히 지배하며 또 그 지배력은 모든 논리나 이성을 능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의존은 언제나 쾌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존적인 행동은요, 물질이나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모종의 쾌감, 그 밖에 어떤 즐길 만한 감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존 행동을 하게 되면요,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우선순위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의존은 뇌의 질병이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경생물학적인 질병으로서의 병으로서 우리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약물 의존과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은요, 이 공동 의존이라는 병이 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수면, 적절한 운동, 또 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보충제 같은 거, 심리 치료는요, 인지행동 치료, 가족 치료, 또 영적 치료, 이런 복합적인 치료가 있을 때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이 중독의 회복은요, 평생 걸리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면 그 회복의 종착역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면한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84-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